무대가 시작되자 가장 먼저 놀란 것은 이수연의 나이였다. 일본 도쿄 한복판의 공식 기념 행사 무대에 오른 가수는 당시 겨우 11세였다. 그런데 마이크를 잡은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객석은 어린 참가자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한 명의 가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무대가 단순한 해외 공연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2025년 8월 15일, 장소는 일본 도쿄 고토 공회당. 광복 80주년과 한일 수교 60주년이 겹친 해에 열린 중앙 기념식이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자리에서 애국가 제창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수연이었다. 최근 이 장면을 두고 일본 현지에서 갑자기 일본어 노래를 요구했고, 어린 이수연을 곤란하게 만들려 했다는 자극적인 설명이 붙어 퍼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공개된 공식 보도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다르다. 당시 이수연은 제1본대한민국 민단이 주최한 광복절 중앙기념식에 초청됐고, 소속사 토탈셋의 선배 가수 진성 한혜진과 함께 한국 가수로 무대에 올랐다. 가장 주목받은 순서는 일본어 노래가 아니라 애국가 제창이었다. 사실만 놓고 봐도 충분히 강렬하다. 11세 초등학생 가수가 일본 도쿄의 광복 80주년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장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수연이 이 무대에 설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약 2년 전으로 돌려야 한다. 2023년 12월 28일 방송된 미스트롯의 3 2회, 당시 9세였던 이수연은 영재부 참가자로 등장했다. 선곡은 황민호의 울아버지였다. 노래의 대상은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버지였다. 어린 참가자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의 반응은 빠르게 달라졌다. 이수연은 감정을 억지로 과장하기보다 가사 한 줄 한 줄을 밀어붙였다. 결과는 오라트였다. 숫자는 이 무대의 파급력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당시 미스트롯의 2회 시청률은 전국 기준 16.3%를 기록했고, 이수연이 울아버지를 부르던 장면은 순간 최고 시청률 17%까지 올라갔다. 방송 후 닷새 만에 TV조선 공식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200만 회를 넘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무쇠 참가자의 한 곡이 프로그램 전체에서 가장 강하게 기억되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이다. 이수연의 시작은 미스트롯스보다 더 앞선다. 경북 경주 출신인 그는 2022년 KBS 전국 노래자랑 경주시 편을 통해 경연 무대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2023년 7월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 경주시 편에서 대상을 받았고, 같은 해 8월에는 대구 고모령 가요제에서 인기상을 받았다. 어린 나이에 지역 무대와 방송 무대를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낯선 장소에서 마이크를 잡는 법을 몸으로 배운 셈이다. 이 과정에서 이수연이 트로트를 좋아하게 된 계기도 공개됐다. 그는 7세 무렵 홍지윤이 부른 바에 띄워라 무대를 보고 트로트에 빠졌다고 말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 노래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노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다른 가수의 무대를 보고 따라 부르던 아이가 불과 몇 년 뒤 전국 방송에서 오라트를 받고, 다시 2년 뒤 일본 도쿄의 공식 기념 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르게 됐다. 이 시간의 압축이 이수연의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든다. 2024년은 이수연에게 또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KBS 아침마당의 신동 트로트 아이돌 국민경선 대잔치에서 약 8만 표의 시청자 투표를 얻어 대상을 차지했다. 최근 KBS 방송에서도 이 기록은 다시 소개됐다. 단순히 심사위원 몇 명의 평가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었다. 수만 명의 시청자가 직접 표를 던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어린 가수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의 화제성이 아니라 다시 보고 싶게 만드는 힘인데, 약 8만 표라는 숫자는 이수연이 이미 고정적인 관심을 만들어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같은 해 11월 7일에는 정식 데뷔 싱글 이수연을 발표했다. 더블 타이틀곡은 놀아보세와 할매국시였다. 놀아보세는 전통 국악의 색채와 현대 트로트 리듬을 결합한 곡으로 소개됐고, 사물놀이와 태평소 피리 해금 대금 같은 전통 악기의 질감을 전면에 내세웠다.
할매국 씨 역시 어린 이수연 특유의 정서와 가족적인 이미지를 살리는 곡이었다. 오디션 참가자가 자신의 이름을 건 음반을 내는 정식 가수로 바뀐 순간이었다. 이후 이수연의 활동 범위는 더 넓어졌다. 2024년 11월 KBS 불후의 명곡에서 우승했고, 같은 해 연말 SBS 트롯대전에서는 남진, 심수봉, 서른도 같은 대선배들과 같은 무대에 이름을 올렸다. 이 시점부터 이수연을 단순히 어린 참가자로 보는 시선은 설득력을 잃기 시작했다. 나이는 어렸지만 이미 전국 노래자랑, 미스트롯3, 아침마당 부르의 명곡 대형 연말 무대를 거친 경력이 쌓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5년 8월 무대가 한국을 넘어 일본으로 이어졌다. SBS 연예뉴스는 8월 14일 보도를 통해 이수연이 다음 날 도쿄 고토 공회당에서 열리는 80주년 광복절 중앙기념식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주최 측은 제1본대한민국 민단이었다. 함께 초청된 가수는 진성과 한혜진이었다. 진성과 한혜진이 각자의 대표곡으로 무대를 꾸미고 이수연은 애국가 재창이라는 상징적인 역할을 맡는 구성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필 11세 이수연이었느냐는 점이다. 애국가는 음역만 맞춘다고 끝나는 노래가 아니다. 행사 성격이 엄숙할수록 가수의 발음, 호흡, 박자, 감정 조절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화려한 기교를 많이 넣을 수도 없다. 특히 광복절 기념식처럼 역사적 의미가 강한 자리에서는 한 음을 과장하는 것보다 흔들리지 않는 전달력이 더 중요하다. 그런 역할을 초등학교 4학년 가수에게 맡겼다는 사실 자체가 주최 측이 이수연의 무대 집중력과 안정성을 높게 봤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2025년은 상징성이 더 컸다. 광복 80주년이면서 동시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다. 행사는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한국에서 광복절 노래를 부르는 것과 일본 현지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은 체감되는 긴장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 객석에는 제일동포를 비롯해 여러 세대가 함께했고 장소 자체가 역사와 현재가 겹치는 공간이었다. 어린 가수에게는 노래 실력뿐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정신적인 안정감도 필요했다. 그래서 일본어 곡을 갑자기 요구해 이수연을 시험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유도 이해할 수 있다. 어린 한국 가수가 일본 무대에서 낯선 언어의 노래를 즉석에서 요구받는다면 극적인 장면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확인되는 자료만으로는 그런 상황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확인된 장면은 더 상징적이다. 이수연은 일본 땅에서 일본어 실력을 시험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의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에서 애국가를 맡았다. 자극적인 설정을 더하지 않아도 충분히 긴장감이 있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이수연이 외국어 노래를 받았을 때 실제로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는 단정적인 답보다 지금까지 보여준 무대의 적응력을 보는 편이 정확하다. 그는 9세 때 전국 시청자가 지켜보는 오디션에서 아버지를 떠올리며 울아버지를 끝까지 불렀고 올 하트를 받았다. 2024년에는 약 8만 표를 얻었다. 정식 데뷔 뒤에는 국악풍 트로트부터 가족 정서를 담은 노래까지 자신의 색을 넓혔다. 이런 경력은 새로운 곡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본기가 있다는 근거가 된다. 무대에서 외국어 노래를 부르는 일은 발음만 외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음절 구조와 억양의 흐름이 다르다. 특히 노래에서는 단어의 장단과 멜로디가 겹치기 때문에 발음이 조금만 어색해도 듣는 사람이 즉시 알아차린다. 어린 가수가 외국어 곡을 소화하려면 먼저 가사의 뜻을 이해하고 발음을 반복해서 정리하고 그 위에 원래 자신의 감정을 다시 얹어야 한다. 이수연처럼 감정 전달이 강점인 가수에게는 단어 하나의 뜻을 놓치지 않는 준비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수연이 지금까지 보여준 가장 큰 장점은 완벽한 기술보다 무대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미스트롯3의 울아버지 무대에서 시청자들이 반응한 것도 단순히 고음 때문이 아니었다. 노래가 자신의 이야기와 연결돼 있었고 그 감정이 화면 밖으로 전달됐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당시 이수연의 무대가 프로그램 2회 최고 1분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어린 가수의 개인적인 사연이 전국 시청자의 감정과 맞닿은 순간이었다. 그 뒤의 성장은 숫자로 이어졌다. 200만 회를 넘긴 영상 조회수, 16.3%의 방송 시청률 순간 최고 17%, 그리고 약 8만 표의 시청자 투표. 이 숫자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나온 기록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보여준다. 이수연은 무대에 섰을 때 사람의 시선을 붙잡는 힘이 있었다. 이것이 2015년 도쿄 무대까지 이어진 가장 현실적인 설명이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이수연의 나이다. 2014년생인 그는 미스트롯3 무대 당시 9세로 소개됐고 도쿄 기념식 당시에는 11세였다. 같은 2년 사이에 경연 참가자에서 정식 데뷔 가수로 국내 방송 무대에서 해외 공식 행사 무대로 이동했다. 성인 가수에게도 쉽지 않은 속도다. 그래서 이수연을 평가할 때 단순히 어린데 노래를 잘한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짧은 기간 동안 경험한 무대의 성격 자체가 매우 다양하다. 특히 2024년 하반기의 흐름은 주목할 만하다. 10월에는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신동 특집에서 대상을 받았고 11월에는 KBS 불후의 명곡에서 다시 우승했다. 그리고 12월 28일 방송된 SBS 트롯대전에서는 남진, 심수봉, 서른도 등 오랜 경력을 가진 선배 가수들과 같은 무대에 섰다. 몇 달 사이에 경연 우승, 정식 음원 발매 대형 연말 무대라는 세 단계를 연속으로 경험한 것이다. 어린 가수에게 이 과정은 단순한 스케줄 증가가 아니다. 무대마다 다른 밴드와 음향, 다른 관객, 다른 카메라 동선을 맞춰야 하고 짧은 리허설 안에 자신의 목소리를 안정시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2025년 일본 도쿄라는 낯선 환경에서도 이수연이 맡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미 국내에서 반복적으로 쌓인 실전 경험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전국 노래자랑은 지역 관객 앞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받아야 하는 무대다. 미스트롯3는 심사와 탈락이 걸린 경쟁 무대다. 아침마당은 생방송에 가까운 방송 진행과 시청자 투표에 압박이 있다. 불후의 명곡은 선배 가수들과 경쟁해야 하는 무대다. 그리고 도쿄 광복절 기념식은 역사적 의미를 가진 공식 행사다. 각각 요구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 이 여러 종류의 무대를 어린 나이에 통과했다는 것이 이수연의 가장 큰 자산이다. 2026년 8월 5일 이수연은 다시 KBS 아침마당에 등장했다. 이번에는 참가자가 아니라 새로운 트로트 신동을 응원하는 역할이었다. 자신이 2024년 약 8만 표로 대상을 받았던 프로그램에서 이제 다른 어린 참가자들에게 힘을 주는 위치에 선 것이다. 그는 자신도 7살 때 홍지윤의 배에 띄워라 무대를 보고 트로트에 반했다고 다시 이야기했다. 몇 년 전 누군가의 무대를 보며 꿈을 키우던 아이가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꿈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변화다. 이 장면을 일본 도쿄 무대와 연결해서 보면 이수연의 성장 속도는 더 선명해진다. 처음에는 가족 앞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던 아이였다. 그 다음에는 경주 지역 무대에 섰고 전국 방송에 나왔고 미스트롯3에서 오라트를 받았다. 이후 8만여 표를 얻었고 자신의 이름을 건 싱글을 냈고 연말 대형 무대에 섰다. 그리고 일본 도쿄 고토 공회당에서 광복 80주년 기념식에 애국가를 맡았다. 이것은 우연히 한번 주목받은 어린 가수의 경로가 아니다. 따라서 이수연의 일본 무대를 가장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누군가가 그를 곤란하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돌발 요청이 와도 사람들이 이수연의 반응을 궁금해할 정도로 이미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어린 가수에게 외국어 곡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쉽게 퍼지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가 과연 해낼 수 있을지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대의 뿌리에는 지난 몇 년간 실제로 쌓인 무대 기록이 있다. 만약 이수연이 앞으로 일본어 곡을 정식으로 발표하거나 일본 방송에서 현지 노래를 부르게 된다면 그때는 발음과 음악적 해석까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확인된 도쿄 무대만으로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11세 이수연은 2025년 8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중앙기념식에 초청됐고 애국가 재창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함께한 이름은 진성과 한혜진이었다. 장소는 고토 공회당이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수연의 커리어에서 단순한 해외 일정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2023년 12월 28일 미스트롯3에서 울아버지를 불러 순간 최고 시청률 17%를 만든 구세 소녀. 2024년 약 8만 표를 받아 아침마당 신동 경연 대상을 차지한 참가자. 2024년 12월 7일 노라보세와 할매국시로 정식 데뷔한 가수. 그 인물이 2025년 8월 일본 도쿄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위치까지 올라온 것이다. 결국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일본어 한 곡의 유창함이 아니라 더 큰 변화였다. 어린 나이 때문에 누군가는 이수연을 아직 경험이 부족한 가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대 기록을 시간순으로 놓고 보면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경주에서 시작된 무대 경험은 전국 방송으로 커졌고, 전국 방송의 화제성은 수십만 조회와 수만 표의 지지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무대의 범위는 일본까지 확장됐다. 마이크 앞에서 이수연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것은 나이가 아니다. 이미 여러 번 증명된 집중력과 감정 전달력이다. 9세 때는 아버지를 향한 노래로 시청자를 울렸고 11세 때는 일본 도쿄에서 애국가를 맡았다. 그리고 2026년에는 자신이 꿈을 키웠던 방송에서 다른 신동들을 응원하는 역할까지 맡았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무대에서의 위치가 계속 달라진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이수연에게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본어 곡이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다시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이 어린 가수가 이번에도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까지의 기록을 아는 사람이라면 질문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관객의 예상을 뒤집을까? 이수연의 이야기가 계속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한 번의 자극적인 소문보다 강한 것은 실제 무대에서 쌓인 결과다. 그리고 도쿄 고토 공회당에서의 애국가 재창은 그 결과가 한국을 넘어 해외 공식 무대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었다.